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8시가 막 넘은 화요일 저녁, 서울 외곽 신도시의 대로변에 자리한 브래드 포레스트 가맹점 앞으로 굵은 빗줄기가 수직으로 내리꽂혔습니다. 처마 끝에서 흘러내린 빗물이 폭포가 되어 인도를 두들겼고 유리 너머로 내다보이는 거리는 온통 물안개에 잠겨 있었어요. 가게 앞만이 노란 조명 아래 따스하게 빛났습니다. 매장은 이 시각에도 사람으로 가득했습니다. 빗속에서 달려온 퇴근길 손님들이 젖은 우산을 접으며 줄을 서 있었고 쇼케이스 안에 진열된 크루아상과 캄파뉴 치즈 바게트 위로 따스한 불빛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카운터 안에는 직원 3명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정우진이었어요. 34살의 정우진은 브래드 포레스트 석양점에서 일한 지 꼭 3년째였습니다. 계약직이었지만 그가 하는 일은 계약직이라는 명칭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어요. 재고, 발주, 유통기한 점검, 신입 직원 교육, 고객 불만 처리, 매장 위생 관리, 홀 배치 조정까지 점장의 이름 아래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실무가 우진의 손을 거쳤습니다. 그날 저녁 우진은 밀려드는 손님들 사이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신입 직원 김하은이 카운터 앞에서 계산을 도왔고 또 다른 직원 이수민이 빵을 진열하고 있었어요. 오후 발주 물량이 예상보다 일찍 소진되었고 쇼케이스 2칸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매장 문이 열렸습니다. 빗속을 뚫고 들어온 사람은 커다란 로고가 새겨진 방수 코트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그녀가 들어서자마자 매장 안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손님 2~3명이 힐끗 고개를 돌렸고 카운터 안에 있던 이수민이 몸을 약간 굳혔어요. 윤세라였습니다. 지역 맘카페와 인스타그램을 넘나들며 팔로워 수십만 명을 보유한 이 도시의 유명 인플루언서. 그녀의 게시물 하나가 로컬 식당을 줄 서는 명소로 만들기도 했고 반대로 한 문장짜리 혹평이 매출을 반 토막 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 동네 자영업자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즐겼어요. 윤세라는 천천히 매장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심사위원이고 이 매장이 심사 대상인 것처럼 눈을 가늘게 뜨고 진열대 위에 빵들을 훑었어요. 직원들의 표정을 살피고 카운터 위를 보고 바닥 쪽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이수민이 조용히 우진의 옷깃을 당겼습니다. 윤세라 씨 오셨어요. 우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대로 하면 돼요. 우진이 조용하게 말했어요. 윤세라는 쇼케이스 앞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러더니 유리 너머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저 크루아상 언제 나온 거예요? 카운터에 있던 하은이 화들짝 놀라 대답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구워진 거예요. 오전 10시요? 윤세라의 목소리에 미묘한 날이 서 있었습니다. 지금 8시 넘었잖아요. 10시간이 넘은 거잖아요. 이걸 아직도 팔고 있어요? 매장 앞 몇몇 손님이 슬그머니 귀를 세웠습니다. 하은은 당황한 빛이 역력했어요. 우진이 카운터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저희 브래드 포레스트 기준으로 당일 제조 크루아상의 판매 유효 시간은 제조 후 12시간까지입니다. 식품위생법 기준도 충족하고 있고요. 우진이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어요. 윤세라는 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명찰을 한번 내려다보더니 다시 눈을 맞추었어요. 당신 점장이에요? 아니요, 계약직 직원입니다. 그럼 점장 나오라고 해요. 점장님은 오늘 자리를 비우셨어요. 매장 운영 관련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윤세라의 눈썹이 약간 올라갔습니다. 자신의 요구가 바로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아니, 제가 크루아상이 언제 구워진 건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냥 신선한 거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규정 얘기를 해요? 원하시면 오늘 남은 재고 중 가장 늦게 제조된 것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우진의 말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중했지만 물러서지 않는 어조였어요. 윤세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입가를 가볍게 비틀었어요. 규정이요? 그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거리를 만들었어요. 저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어요. 여기 점장이 누군지도 알고 이 브랜드 본사 CS 팀장이 누군지도 알아요. 제 팔로워가 몇 명인지 알아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매장 안이 조용해졌어요. 당신이 그렇게 규정 얘기할 수 있는 게 제가 누구인지 몰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우진의 명찰을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계약직 주제에 내가 뭔데 나를 가르쳐? 매장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직원이면 시키는 대로나 해.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서 뭔 말을 해봤자 본사에 전화 한 통이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 말은 선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모든 손님들의 귀에 닿았습니다. 몇 명이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카운터 안에 있던 하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우진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의 양손이 카운터 위에서 조용히 모였다가 펴졌어요. 딱 한 번. 그리고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객님, 저는 이 매장에서 규정에 따라 일하고 있습니다. 저의 고용 형태는 서비스 제공의 원칙과는 관계가 없어요. 원하시는 빵이 있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라면 다음 손님을 응대해도 될까요? 차갑지 않았습니다. 비굴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윤세라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두고 봐요. 코트를 여미며 뒤돌아선 그녀가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빗소리가 잠깐 크게 들리다가 문이 닫혔어요. 매장 안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을 깬 건 한 중년 여성 손님이었어요. 저 직원분 괜찮아요? 하은은 그 말에 눈물이 핑 도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음 손님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문 도와드릴까요? 그날 밤 매장 문을 닫고 나오는 길에 하은은 우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혼자 빗속을 걸었어요. 우산도 없이 그 어깨에 빗물이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곳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 자리에 오늘 하루 작은 행운이 조용히 깃들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박상철 점장이 매장에 나타난 건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나이는 52살이었고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만 20년을 넘게 일한 사람이었어요. 외모는 단정했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깔끔하게 다린 셔츠를 입었으며 말할 때는 낮은 목소리를 유지했어요. 하지만 그 단정한 외모 뒤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매장 직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박상철은 매출 앞에서는 단호했지만 책임 앞에서는 언제나 사라지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우진을 불렀습니다. 어젯밤 일 설명해봐요. 우진은 어제 있었던 일을 순서대로 차분하게 이야기했어요. 윤세라 씨가 크루아상 제조 시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자신은 사내 규정과 식품위생법 기준을 안내했다고 했습니다. 대화 중 고객이 계약직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박상철은 우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입을 열었습니다. 규정 얘기를 왜 꺼냈어요?
고객님이 제조 시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셔서 그럼 그냥 새 거 하나 드리면 되잖아요. 뭐가 어렵다고 규정을 읊어요? 우진은 잠깐 말을 멈추었습니다. 새 제품이라고 해도 동일한 날 제조된 거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경우 다른 손님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게 당신이 판단할 일이에요? 박상철의 눈에 차가운 빛이 돌았습니다. 당신 계약직이잖아요. 계약직은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 상식은 알고 있어야죠. 그 말이 어제 윤세라가 한 말과 정확히 같았다는 사실을 우진은 속으로 새겼습니다. 어제 윤 씨가 본사에 민원 넣었어요. 당신이 고객을 무시하고 규정을 핑계로 서비스를 거부했다고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서비스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설명을 드린 거예요. 본사는 그렇게 안 보더라고요. 박상철은 서류 한 장을 밀어주었습니다. 사내 CS 알림이었어요. 윤세라가 제출한 민원 내용이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직원이 신선도에 문제 있는 제품을 강매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우진은 그 서류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본사는 사실보다 고객 만족도를 봐요. 알겠어요? 박상철은 의자를 뒤로 젖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일은 당신 과실로 처리될 거예요. 서비스 미흡 경고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사인해요. 사인할 수 없어요. 우진은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박상철의 얼굴에 서늘한 빛이 돌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당신이 직접 본사랑 얘기해봐요. 어디 한번 해봐요. 우진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사무실을 나왔어요. 그날 오후 우진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카운터를 정리하면서 사무실 쪽을 슬쩍 살폈습니다. 박상철은 그날 오후 매장 창고에 혼자 들어갔다가 한참 후에 나왔어요. 손에는 무언가를 적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재고 라벨이었어요. 우진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날 저녁 퇴근 전에 창고에 들어가 선반 아래쪽에 두었던 작은 물건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반년 전부터 그가 스스로 설치해 두었던 것이었어요. 크기가 손가락 마디 2개만 한 소형 녹음기였습니다. 배터리는 충분했어요. 우진은 그것을 꺼내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표정 없이 파일을 확인한 뒤 다시 제자리에 두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진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그날 퇴근하면서 우진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선생님, 아까 점장님이랑 있을 때 괜찮으셨어요? 우진은 잠깐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응, 괜찮아요. 불공평해요. 선생님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그냥 참으세요? 우진은 먼 곳을 바라보다가 짧게 대답했어요. 참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는 거예요. 하은은 그 말의 의미를 그날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우진이 이 매장에 처음 들어온 건 3년 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그냥 계약직 직원이었어요. 빵을 진열하고 손님에게 봉투를 담아주고 마감 후 바닥을 닦는 일을 했습니다. 그가 특별해 보이는 구석은 없었어요. 하지만 석 달이 지났을 때 전임 점장이 그를 불렀어요. 재고 장부 정리해봤어요? 한번 해봐도 될까요? 이틀 후에 우진이 가져온 엑셀 파일은 그 점장의 기대를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단순히 재고 수량만 정리한 게 아니었어요. 요일별 판매 추이, 날씨와 매출 상관관계, 폐기율이 높은 시간대와 품목을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거기에는 폐기를 줄이기 위한 오후 할인 운영 제한이라는 항목도 있었어요.
전임 점장은 그 자료를 본사에 전달했습니다. 그 내용 일부가 실제로 지침 개정에 반영되었다는 사실을 우진 자신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전임 점장이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면서 박상철이 왔습니다. 박상철이 부임한 첫 주에 한 일은 세 가지였어요. 직원 복지 관련 내부 규정을 점장 재량으로 전환하는 것, 폐기 처리 내역 보고 주기를 주 1회에서 월 1회로 바꾸는 것, 그리고 이 매장은 내 방식대로 운영된다는 말을 전 직원 앞에서 선언하는 것이었어요. 우진은 그 세 가지를 조용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그 이후로 우진은 매장에서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일들을 하나씩 기록했습니다. 개인 노트에, 그리고 핸드폰 메모 앱에 날짜와 시간, 상황 설명, 관련 물증 사진을 함께 남겼어요. 첫 번째 기록은 부임 2달 후였습니다. 박상철이 유통기한이 지난 팥소를 재포장 지시했어요. 신제품 원료가 당일 납품이 늦어지는 바람에 당일 판매분을 채울 물량이 부족했던 거예요. 박상철은 창고 직원에게 구두로 지시했습니다. 우진은 그날 저녁 그 내용을 적었어요. 두 번째 기록은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주말 직원 2명이 개인 사정으로 연차를 신청했는데 박상철이 이를 반려했어요. 사유서는 매출 일정상 인력 공백 불가. 하지만 그 주말에 박상철 본인은 매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진이 사실상 2명분의 업무를 처리했어요. 세 번째 기록은 그 주 월요일 점장이 무언가를 출력해서 창고에 가져간 날이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재고 장부 일부가 수정되어 있었어요. 폐기량이 실제보다 낮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우진은 그날 원본 수치를 자신의 노트에 적어두었어요. 사진도 남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쌓였습니다. 그의 노트에는 총 7가지 항목이 있었어요. 유통기한 임박 제품 재포장 지시건, 폐기량 과소 기록건, 직원 연차 부당 반려건, 매출 보고서 수치 불일치건, 고객 불만 처리 내용 임해 삭제건, 본사 점검 전날 창고 물품 무단 이동건, 그리고 직원 식사 비용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심건이었습니다. 각각의 항목 옆에는 날짜, 목격자 이름, 관련 사진 파일명이 함께 적혀 있었어요. 우진은 이 노트를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매장 락커 안에 있는 개인 가방 안쪽에 늘 들어 있었어요. 그게 그의 무기였습니다. 아직 뽑지 않은 칼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우진은 작은 원룸 부엌에서 냄비에 쌀죽을 끓였습니다. 어머니가 입맛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어머니의 이름은 정순자였습니다. 65살이었어요. 지난해부터 무릎 관절이 나빠져 오래 서 있지 못하셨고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유했지만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우진이 혼자 부양을 하고 있었어요. 작은 원룸 2칸짜리 월세에 어머니 병원비에 본인 생활비까지 계약직의 급여로 감당하기에 빠듯했지만 어머니는 아들 앞에서 한 번도 돈 얘기를 먼저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힘들었어? 어머니가 작은 방 문틈으로 내다보며 물었어요. 아니요, 괜찮았어요. 얼굴이 좀 그래. 배고프면 그런 거예요. 금방 돼요. 어머니는 말없이 방문을 닫으셨어요. 아들이 말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 여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노트북을 펼쳐 오늘 새로 추가할 항목을 적었어요. 박상철이 재고 라벨을 들고 창고에서 나오던 장면, 그리고 민원 처리 서류의 서명을 강요하던 장면이었습니다. 마지막 항목 아래에 한 문장이 있었어요. 아직 때가 아니다. 그 문장은 메모 맨 마지막에 석 달 전부터 적혀 있었습니다. 우진은 그것을 지우지 않았어요. 윤세라의 게시물이 올라온 건 민원 접수 이틀 후였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43만 명을 보유한 그녀의 계정에는 빵 사진 한 장과 함께 짧은 글이 올라왔어요. 우리 동네 F 베이커리. 오래된 빵을 팔면서 따지는 직원.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역시 내 팔로워분들은 믿을 수 있는 곳만 가세요. 매장 이름은 직접 적지 않았지만 해시태그에는 신도시명과 베이커리가 함께 달려 있었어요. 이 지역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느 매장인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댓글 반응은 빠르게 불었어요. 이틀 만에 댓글 300여 개, 공유 500건을 넘었습니다. 저도 거기서 이상한 거 산 적 있어요. 역시 불매해야 해요라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어요. 하은이 이것을 발견하고 우진에게 보여준 건 그날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우진은 스크린샷을 찍어 저장했습니다. 박상철 점장은 그것을 보고 즉각 반응했어요. 직원들을 모두 사무실에 불러 앉혔습니다. 이게 다 어제 정우진 씨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고객한테 불필요하게 규정 얘기 꺼내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은은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이번 주 내로 본사에서 CS 평가 들어올 거예요. 만약 이게 문제로 이어지면 책임은 당사자가 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당사자라는 말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사무실을 나오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틀 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그 게시물을 본 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이 반박글을 올린 거였어요. 글쓴이는 그날 저녁 매장에 있던 손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내용을 썼어요. 어제 거기 있었는데요. 직원이 강매한 게 아니에요. 제조 시간을 그냥 설명해 준 거예요. 거기서 들어온 아주머니가 공개적으로 계약직 주제에 뭔데라고 했어요. 그게 더 문제 아닌가요? 이 글이 지역 커뮤니티에서 공유되었고 다시 SNS로 퍼졌어요. 댓글이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직원이 피해자 아닌가요? 윤세라 씨 지역에서 이런 적 한두 번이 아닌데 매장 측 입장도 들어야죠라는 의견들이 나왔어요. 하은은 그것을 화면 캡처해서 조용히 우진에게 보여주었어요. 우진은 읽고 나서 잠깐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짧게 말했어요. 고마워요. 저장해 놓아요. 선생님, 이 글 올린 분한테 연락해 볼까요? 증인으로. 지금은 아니에요. 우진은 하은의 말을 막았어요. 지금 움직이면 오히려 우리가 조직적으로 대응한 것처럼 보여요. 때를 기다려야 해요. 하은은 답답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주 목요일 박상철은 매장 CCTV 관리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진은 그 통화를 카운터 너머로 흘려들었어요. CCTV 특정 구간 영상을 오류로 처리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날짜는 사건이 있던 그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우진은 그날 저녁 노트에 이것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매장 입구 카운터 방향을 조용히 촬영했어요. 그의 핸드폰에는 그날 사건의 전 과정이 담긴 영상이 이미 있었습니다. 카운터 위에 세워두었던 핸드폰이 자동으로 녹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는 그 영상 파일을 두 곳에 백업해 두었어요. 클라우드와 외장 드라이브였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때가 오고 있었어요. 그 주가 지나고 다음 주가 왔습니다. 본사 CS팀에서 매장으로 메일이 발송되었어요. 고객 민원 접수 내역과 함께 담당 직원 면담 예정 통보가 왔습니다. 면담 날짜는 그로부터 사흘 후였어요. 박상철은 그 메일을 출력해 우진의 락커 문에 끼워두었습니다. 별다른 말은 없었어요. 우진은 그것을 보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열쇠가 덜컥 소리를 냈어요. 사흘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습니다.
그 사흘 동안 우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했어요. 재고 점검, 직원 교육, 고객 응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달라졌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차갑게 매장 앞 모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둘째 날 저녁 마감 후 청소를 하다가 하은이 혼자 구석에 앉아 있는 것을 우진이 발견했어요. 하은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왜 이래요? 우진이 다가가 물었어요. 하은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오늘 점장님이 우진 씨랑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했어요. 이번 면담 때 우진 씨 편 들면 저도 같이 책임진다고 했어요. 우진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우진 씨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 거 알아요. 그날 다 봤잖아요. 그런데 점장님이 그러니까 무서워서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우진은 하은 옆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하은 씨, 나쁜 사람 편 안 들어도 돼요. 하지만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건 하은 씨 스스로한테도 나쁜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뭔가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기억해 두면 돼요. 그날 자기가 본 걸. 하은은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면담 당일 우진은 정 씨의 본사 CS팀 메일로 연락을 보냈습니다. 면담 자리에 관련 자료를 지참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날 오후 매장으로 찾아온 건 CS팀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서은지였습니다. 그녀가 매장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박상철의 얼굴에 지나는 표정 하나를 우진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혹, 그리고 공포. 우진은 그 표정을 보고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서은지는 브래드 포레스트 본사 CS 혁신팀 팀장이었습니다. 42살이었고 이 회사에서 일한 지 14년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가맹 지원팀에 있다가 품질 관리팀을 거쳐 CS 혁신팀으로 왔습니다. 그녀가 CS 혁신팀 팀장을 맡은 이후 3개 지점이 가맹 계약을 해지당했고 2개 지점이 점장 교체를 요구받았어요. 업계에서 그녀의 별명은 감사여사였습니다. 서은지는 전화 통보 없이 매장에 들어왔습니다. 오후 2시 점심 손님이 한 차례 빠지고 잠시 한산해진 시간이었어요. 박상철이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을 때 카운터에 있던 하은이 인터폰으로 알렸습니다. 점장님, 본사에서 오셨다고 하는데요. 박상철이 사무실을 나와 매장으로 들어서다가 서은지를 보고 눈을 깜짝했어요. 서 팀장님이 직접? 안녕하세요, 박 점장님. 서은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낮았습니다. 오늘 CS 면담건 때문에 왔는데요. 제가 직접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녀의 눈이 매장 안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진열대, 카운터, 직원들, 그리고 우진을. 정우진 씨 있나요? 우진이 조용히 앞으로 나왔어요. 서은지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어요. 오늘 가져오신 자료 있다고 하셨는데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박상철이 끼어들었습니다. 팀장님,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박 점장님, 죄송한데 직원분과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요. 잠깐 자리 비워주실 수 있어요? 박상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은지와 우진은 매장 안쪽 작은 휴게 공간에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은지는 태블릿 하나를 꺼냈어요. 지난주에 본사 메일로 자료를 지참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우진은 잠깐 서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전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팀장님은 이번 민원건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은지는 잠깐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은 사람처럼 멈추었어요.
그녀는 오히려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제 생각보다 사실을 먼저 보고 싶어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오셨어요? 우진은 자신의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A사 용지 여러 장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날짜별로 정리된 사건 기록, 관련 사진, CCTV 영상이 저장된 USB, 그리고 녹음 파일 목록이 담긴 파일이었습니다. 서은지는 말없이 첫 장을 펼쳤어요. 페이지를 넘기는 속도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그녀는 사진 한 장에서 잠깐 멈추었어요. 유통기한이 지난 날짜 위에 새 라벨이 붙어 있는 팥소 통 사진이었습니다. 서은지의 얼굴에서 표정이 지워졌어요. 이거 언제 찍은 거예요? 작년 9월 14일이요. 이 외에도 유사 사례가 있어요? 3건이요. 서은지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왜 지금까지 제보하지 않으셨어요? 우진은 잠깐 창밖을 보았어요.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책임은 저한테 돌아올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저는 이 사람이 이번 한 번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싶었어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걸 보여줘야 바뀌니까요. 서은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한 일은 박상철을 부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태블릿을 꺼내 본사 내부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사 신청 화면을 열었어요. 정우진 씨, 오늘 바로 진행할 수 있어요. 단, 이 과정에서 저를 믿어주셔야 해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특별감사 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오전 9시, 매장 문을 열기 30분 전. 아직 직원들이 하나 둘 출근하던 시간이었어요. 매장 앞 주차장에 검은 세단 2대가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박상철은 마침 창고에서 재고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가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이미 서은지와 감사팀 직원 2명이 카운터 안에 서 있었습니다. 박 점장님, 특별 감사 시작할게요. 오늘이요? 사전고지가. 특별 감사는 사전고지 없이 진행하는 거예요. 박 점장님도 아시죠? 박상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눈이 카운터 안을 훑다가 우진에게 닿았어요. 우진은 그 눈을 정면으로 받아냈습니다. 피하지 않았어요. 감사팀은 즉각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은 창고로 들어갔어요. 재고, 장부와 실물 수량을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명은 CCTV 관리 시스템 컴퓨터에 앉아 본사 서버와 연동된 원본 파일 접근을 요청했어요. 박상철이 조작하려 했던 것은 매장 자체 저장 파일이었지만 본사는 모든 가맹점의 CCTV 영상을 별도 서버에 이중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박상철은 그것을 몰랐어요. 서은지는 사무실에 앉아 박상철과 마주했습니다. 지난 사건 당일 CCTV 영상 삭제 또는 편집 요청한 사실이 있으세요? 박상철의 턱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건 오류 처리를 요청한 거예요. 파일이 손상된 파일이 본사 서버에는 온전하게 저장되어 있어요. 서은지의 말이 짧았습니다. 여기에 반박할 여지가 없었어요. 1시간 후 감사팀 직원이 창고에서 파일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팀장님, 재고 장부 실물 불일치 확인됐어요. 폐기 내역이 실제보다 32% 낮게 기재돼 있어요. 또 다른 직원이 말했어요. 유통기한 라벨 재부착 흔적 있는 제품 3종류 확인됐어요. 박상철은 그 말들이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서은지가 우진을 불렀어요. 정우진 씨, 녹음 파일 제출 가능하세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이 눌렸습니다. 녹음 파일에서는 박상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유통기한 지난 팥소. 오늘 날짜로 라벨 바꿔서 써. 어차피 손님들이 어떻게 알아?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은지는 그 파일을 끝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박 점장님, 지금부터 본사 법무팀과 연결해 드릴게요. 박상철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감사팀이 매장 안을 정리하는 동안 서은지는 우진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정우진 씨,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은 매장 밖 처마 아래로 나갔습니다. 아직도 가끔 빗방울이 내렸어요. 이번 자료 정리가 굉장히 체계적이었어요. 단순한 내부 제보 수준이 아니에요.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전에도 이런 식으로 매장 운영 관련 보고서 쓰신 적 있으세요? 우진은 잠깐 멈추었어요. 예전에 전임 점장님 부탁으로 개선한 몇 개 정리한 적은 있어요. 서은지의 눈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 개선안 어느 지점에 대한 거였어요? 이 매장이요. 주말 재고 소진율이랑 폐기 일정 최적화 관련해서요. 서은지는 잠깐 자신의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우진 쪽으로 돌렸어요. 거기에는 본사 가맹점 운영 매뉴얼 2023년 개정판이 열려 있었습니다. 우진의 눈이 한 부분에서 멈추었어요. 주말 재고 최적화 및 폐기율 개선 지침 석양점 사례 참조. 우진은 그것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은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지침 현재 전국 37개 지점에서 쓰고 있어요. 원안 작성자가 익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녀는 화면을 닫으며 우진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알겠어요. 빗방울이 처마 끝에서 또 한 번 뚝 떨어졌습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가 나오는 데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 사흘 동안 매장은 박상철 대신 서은지가 임시 감독을 맡아 운영되었어요. 박상철은 본사 인사팀의 연락을 받고 출근이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매장을 나가던 날 주차장에서 한참 멈추어 서 있다가 차를 탔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감사 보고서에는 총 6가지 위반 사항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첫째, 유통기한 임박 제품의 라벨 재부착 및 재판매 총 4건, 식품위생법 위반. 둘째, 폐기 처리 내역 허위 기재 본사 보고, 기준 대비 실제 폐기량 27% 축소. 셋째, CCTV 영상 임의 삭제 시도 가맹 계약서 내 운영 규정 제14조 위반. 넷째, 직원 연차 부당 반려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 다섯째, 허위 CS 보고서 제출 본사 내부 규정 위반. 여섯째, 고객 응대 규정 위반 사실의 직원 전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소관. 각 항목 아래에는 날짜와 증거 종류가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 CCTV 원본, 재고 장부 비교 자료, 직원 진술. 우진이 3년에 걸쳐 쌓아온 것들이었어요. 감사 보고서가 공개되던 날 오후 또 하나의 일이 생겼습니다. 윤세라의 인스타그램에 새 게시물이 올라왔어요. 전과 달리 사진이 없었습니다. 텍스트만 있었어요. 최근 제가 올린 게시물로 인해 해당 매장 직원분께 불필요한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날의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게시물을 올린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했던 말들로 인해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게시물 아래에는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어요.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사과를 받아들이는 사람, 늦었다는 사람, 그래도 용기 있는 사과라는 사람. 그 게시물이 올라오게 된 경위는 하은이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서은지가 감사 과정에서 윤세라에게도 개별 연락을 했다고 해요.
사건 당일 CCTV 영상을 그녀에게 직접 보여주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이 매장에서 한 발언이 어떻게 들렸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본 윤세라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 후에 올라온 사과 게시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처음으로 영향력을 모욕이 아닌 책임의 방향으로 사용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진이 그 게시물을 본 건 저녁 마감 후였어요. 하은이 핸드폰을 건네주었습니다. 우진은 게시물을 한번 읽고 핸드폰을 돌려주었어요. 됐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분노도 없었고 감동도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은은 글을 보다가 참지 못하고 울었어요. 우진 씨, 왜 저는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진이 말했습니다. 나쁜 사람이 잘못됐다는 결말이 슬프진 않잖아요. 슬픈 게 아니에요. 하은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우진 씨가 너무 오래 참은 게 억울해서요. 우진은 그 말을 듣고 잠깐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어요. 오래 참은 게 아니에요. 오래 준비한 거예요. 그 말이 매장 구석진 공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빵 굽는 냄새가 아직 공기 중에 남아 있었어요. 박상철이 공식 해고된 날은 감사보고서 접수로부터 열흘 후였습니다. 본사는 가맹계약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어요. 법무팀이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그날 매장에 출근한 직원들은 아침 조회 자리에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임시 감독을 맡고 있던 서은지가 간단하게 전달했습니다. 박 점장님과의 계약이 오늘부로 종료됩니다. 향후 매장 운영은 본사에서 정식 절차를 통해 재구성할 거예요. 오늘은 일단 정우진 씨가 현장 책임을 맡아주세요. 그 말에 이수민이 박수를 쳤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였어요. 그러다가 다른 직원 한 명이 따라쳤고 그 다음이 또 한 명이었어요. 하은은 두 손을 모아 세게 쳤습니다. 눈이 또 빨개졌어요. 우진은 잠깐 당황한 것처럼 보였어요. 이 사람이 당황하는 얼굴은 처음 본다고 하은은 나중에 이야기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한번 숙였어요.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같이 일해줘서. 그게 전부였어요. 연설도 없었고 큰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한 문장이었어요. 그러나 그 문장은 이 매장에서 3년 동안 그 누구도 그에게 해주지 않았던 말의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오전 영업이 시작되자 우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카운터로 들어갔어요. 재고를 점검하고 진열대를 확인하고 하은에게 오늘 판매 목표를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매장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직원들의 움직임이 달랐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자기 자리를 지켰고 고객에게 먼저 인사했으며 진열대가 비면 스스로 채웠습니다. 무언가 억눌려 있던 것이 사라진 것 같은 가벼움이 있었어요. 그날 점심 무렵 손님 한 명이 카운터에서 우진을 불렀습니다. 저 지난번에 여기서 그 아주머니랑 신랑이 있을 때 있었던 사람인데요. 우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때 제가 그냥 갔는데 사실 뭔가 해야 하나 싶었는데 못했어요. 미안했어요. 우진은 잠깐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손님은 식빵 2개와 크루아상 3개를 사갔습니다. 계산하고 나서 맛있겠다라고 중얼거리며요. 하은은 그 장면을 보고 있다가 작게 웃었어요. 그것이 이 매장에서 오랜만에 피어난 아무도 만들려 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피어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닫을 시간이 되었을 때 직원 이수민이 우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진 씨, 저 여기 오래 있고 싶어요.
이제 좀 일할 만나요. 우진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조명을 끄고 나가면서 그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지나갔습니다. 감사 처리가 마무리된 주 금요일 저녁, 서은지가 다시 매장을 찾았습니다. 영업이 끝난 후였어요. 직원들이 마감을 마치고 나가고 나서 우진 혼자 카운터를 닫고 있을 때였습니다. 서은지는 의자에 앉아 우진이 정리를 끝내기를 기다렸어요. 우진이 카운터를 닫았고 그 앞에 서자 서은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본사에서 정우진 씨한테 제안이 있어요. 제안이요? 운영혁신팀 계약직 전환 공채가 아니라 특별 채용이에요. 계약직이 아니고 정규직이에요. 우진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사 운영혁신팀은 가맹점 운영 효율화, 매뉴얼 개선, 품질 시스템 개발을 담당해요. 정우진 씨가 익명으로 제출했던 개선안들, 그리고 이번 감사자료 정리 방식을 보면 이미 그 역할을 혼자 하고 계셨어요. 본사에서는 그걸 공식화하고 싶어요. 우진은 서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이 매장은 어떻게 돼요? 서은지는 잠깐 예상 못한 질문을 받은 사람처럼 멈추었어요. 정식 점장 공채에 들어갈 거예요. 당연히. 그 전까지는요? 임시 체계로 운영되죠. 저한테 그 시간을 주실 수 있어요? 서은지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임시 점장 기간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식이 아니라 임시로요? 한 달이요. 그 사이에 직원들이 안정될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특히 김하은 씨는 계약직인데 이번 일로 본사 시선을 좀 받을 수 있었으면 해요. 하은 씨 정규직 가능한지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은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짧게 물었어요. 본인 일보다 직원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우진은 잠깐 멈추었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점장이 아니었지만 이 사람들이랑 같이 일했어요. 나만 좋은 자리로 가는 건 좀 어색해요. 서은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대화 중 그녀가 처음으로 웃은 순간이었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진행해봐요. 그날 우진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한테 뭐라고 이야기할까 생각하면서요. 어머니, 정규직 됐어요. 라고 하면 어머니는 뭐라고 할까? 아마 밥 먹었냐고 먼저 물으실 것 같았어요. 우진은 그 상상에 혼자 조용히 웃었습니다. 버스 안 승객들 중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그날 밤 아들이 돌아오자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무릎이 안 좋으신데도 서서 국을 데우고 계셨습니다. 우진은 그것을 보고 잠깐 멈추었어요.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됐어. 얼른 먹어. 두 사람이 마주 앉은 작은 식탁 위에 김치찌개 하나와 계란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소박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진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었어요. 어머니, 왜? 저 다음 달부터 본사 근무해요. 정순자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정규직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정순자 씨의 눈에 물기가 돌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다시 숟가락을 들고 국을 한 모금 드셨어요. 하지만 그 국 한 모금을 삼키면서 어깨가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우진은 그것을 보고 시선을 밥그릇으로 내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 두 사람이 나누는 침묵은 언제나 말보다 많은 것을 담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브래드 포레스트 석양점에는 새 점장이 부임했어요. 39살의 이 사람은 본사 공채 출신으로 서은지가 직접 면담을 진행해 선발했습니다.
첫 출근 날 그녀는 매장 직원들을 한 명씩 인사시키며 말했어요. 이 매장 직원들이 대단하더라고요. 그것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새 점장이 부임하기 전 우진이 임시 책임자로 있던 그 한 달 동안 매장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겼어요. 진열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소진율이 낮았던 오전 시간대 제품이 오후 특가로 재배치되었고 폐기율이 이전 달 대비 31% 줄었어요. 직원 배치도 달라졌어요. 주말 피크 타임에 인력이 집중되었고 마감 정리 동선이 최적화되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직원들이 서로 의논해서 만든 변화였어요. 손님들이 알아챘습니다. 리뷰 플랫폼에 올라오는 별점이 올랐어요. 직원이 친절하다는 말, 빵이 신선하다는 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김하은은 그달 말에 본사로부터 정규직 전환 통보를 받았어요. 통보서를 받아든 하은은 카운터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손이 떨렸어요. 통보서를 쥔 채로 진열대 뒤로 들어가 아무도 없는 구석에서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한참을 울었어요. 우진은 그 모습을 한번 보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 하은이 눈을 빨갛게 부은 채로 나왔을 때 우진이 말했어요. 이제 정식 직원이니까 더 잘해야 해요. 하은은 눈물이 번진 채로 웃었습니다. 우진 씨한테 배웠으니까요. 우진이 본사 운영혁신팀으로 출근을 시작한 건 새 점장이 부임한 그 다음 주 월요일이었어요. 그는 지하철을 타고 본사 건물이 있는 역에서 내렸습니다. 사원증을 목에 걸고 11층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책상은 창가 쪽이었습니다.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자리였어요. 서은지가 팀을 소개해 주었어요. 5명의 팀원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우진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우진도 명함을 내밀었어요. 브래드 포레스트 운영혁신팀 선임 정우진. 그 명함을 받아든 사람들은 별로 주목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사람의 명함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서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명함 한 장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를, 얼마나 많은 날을 기록했고 얼마나 많은 모욕을 조용히 삼켰으며 얼마나 많은 이른 아침과 늦은 밤을 그 작은 매장에서 혼자 버텼는지를. 그날 저녁 우진은 퇴근 후 어머니 병원에 들렀습니다. 무릎 수술 날짜가 잡혔거든요. 석 달을 기다린 날짜였어요. 어머니는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면서 아들의 얼굴을 한번 보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우진은 잠깐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아니요. 거짓말. 어머니는 사인을 하면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우진도 웃었어요. 이 두 사람이 한 공간에서 함께 웃는 것은 꽤 오랜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 후 브래드 포레스트 운영혁신팀 내부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맹점 재고 최적화 및 CS 품질 시스템 개선한 정우진 선임 주도. 그 보고서는 전국 80개 지점에 배포되었어요. 매뉴얼 한 줄 한 줄에는 그가 3년 동안 작은 노트에 적어 내려간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본사 임원이 서은지에게 물었어요. 정우진 씨, 어떻게 발견했어요? 서은지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보여줬어요. 임원은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몰랐지만 서은지는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의 명함을 보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세상을 바꾼 건 직급이 아니라 책임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행운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따뜻한 일이 조용히 찾아가길 바랍니다.